이 도도 동사입니다. 아, 그래요. 이 내도 동사인데 이거 둘을 같이 붙여놓고 번역한단 말입니다. 아이만 놈. 이거 년내로 하나 만들고 신묘로 하나 만들어. 이 동사를 만들고 이 년내는 이거 무슨 말이야? 신묘 일에 수년간 바다를 건너와서 조공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신묘면 이래. 네. 요즘 말로 신묘 일에. 연년에 네. 수년간. 신묘 일에 수년간. 연내라는 말이가 이거 동사로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 동사는 어디다 자리를 두는 게 하필 신묘 내 도해란 말이 절대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신묘는 내 도해 말이 아니마. 중복어를 쓸 필요 없는 중복어를. 이게 바로 꼬리를 잡혀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자꾸 보면 신묘년 사건 무슨 거 어찌고 말하는데 아니거든. 신묘는 신묘고 연내는 연내고 그 위에 유래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은 우리 다 못하거든. 나도 그런가 번역해도 내 말을 딱 맞다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고찰을 해볼. 유래란 말은 그러면 이 내를 아까 밀이라 했거든. 그러면 이 년자를 년으로 보지 말고 모자로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여기서는 미를 가지고 조공했고, 네, 빨리 이제 여기서는 요거 모래라 했거든. 모래라는 거는 밀이고 요거는 보리입니다. 보리와 밀을 같이 가지고 조공했다. 이게 우리 번역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요라는 게 무슨 말인가? 무엇으로? 이런 뜻이거든. 네, 두 가지입니다. 요라는 뜻은 고문에서는 하나, 길로 왔다. 번역이 합리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이 쓸 때 길로 왔다는 뜻인가? 아니면은 미를 가지고 조공했다. 이런 뜻인가? 날로는 판단을 못하지만 그 두 가지 뜻을 가해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신묘에 밀과 보리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왔다. 무슨 뜻인가? 일본 사람들이 신묘년이라고 붙여놓은 지금 그 고리를 벗어 못 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뭘로 보느냐 년으로 보는가 하는 거는 이 전반 문자의 뜻이 완전히 다르거든. 만약에 년을 알고 뭘로 보면 이 내가 동사가 아니라 이거는 명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보리고 요거는 밀입니다. 밀과 보리. 어째 그 사람들께 밀이 적고 막 보리 좀 많았댔지. 그러니까 너는 보리를 가지고 밀도 가지고 올라와. 내가 봐도마. 이렇게 이해하면 문제에 아주 순리로운데. 아니 그거 그러지 않고 그 일본어들 그 태둔에서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문자할 때 고문이라는 거 꼭 생각해야 되겠는데 자꾸 지금 사람들이 사유로 가지고 지금 그 어느 사유로 번역할까 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여튼 잠시 내 말했습니다. 아주 명쾌하네. 그게 그거 해석 하기 위해서 또 저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자를 잘 못 썼는데 한자 공부부터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고무책이라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요즘 것도 모르는데 뭐 역사보다 되게 껍데기 잘 하나 그러니까 그래 한자 공부 좀 더 하자고 그러니까. 저기 어떤 하면 한자도 그들의 모르는 한이요, 여기로 말하는 중이거든. 그거 배우다면은 고문을 만들 기준을 배웁니다. 오늘 나중에 하고. 지금 다음 강의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앞에 하던 거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이제 오늘은
오늘은 원래 우리 다른 주역 모임 이제 끝나고 가능하면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한번 임규환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짧게 한 30분만 좀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들으신 우리 사람분들이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오늘 좀 강의를 좀 더 들어보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다시 이제 나중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새로 오신 분이 몇 분 계시지만은 조금 소개를 그럼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임규환 선생님은 원래 철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서울대학 철학과를 나오셔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경영 쪽으로 일을 하시다가 대학원 철학과 하셨네요. 동양 철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 지난번에 통일원하고 농산부에서 특강을 교육 농업 특강 농산부에서 농업 특강 가고 지금 이제 소위 나 참 이게 재밌는데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저 원당 쪽에 주역 철학 농장이라는 농장을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용 식물을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놓고 계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가서 실제로 한번 보고 또 사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 선생님도 그쪽에서 특별히 중국의 어떤 서류 책 같은 데 속에서 있는 이런 아주 특이한 작물을 다시 만들 수 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같이 주역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뭘 해달라 그랬냐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 학술대에서 했지만 천부경이라는 부분이 하이데거가 얘기했듯이 동양 사상의 뿌리가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자꾸 궁금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이 이제 우리 지난번에 더분 선생님한테서 이제 들었습니다. 완전 주역의 기본 뿌리가 천부경이다 하는 것을 좀 얘기를 들었지만은 또 이제 지금 우리 임규환 선생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역하고 천부경하고 주역과의 관계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른 어떤 부분에 또 듣고 싶은 게 계신다든가 하면은 나중에 일단 듣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드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천부경과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임규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보신 분은 두 분밖에 아니 뭐네 내 사람 난 비디오 봤어요. 비디오 봤어요. 비디오가 아니 여기서 한 거, 여기서 찍은 거, 예. 시연이가 한 거 올려놨는데 비디오가 그 쪼닥거리는 소리가 나고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데 이 주역을 공부하다 보니까 64개 중에 이 정성이니 성인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정성과 성이 비약해서 정신 수양하기가 어렵다 이런 일들이 있어갖고 가급적이면 실제로 와서 사람들과는 사람들 접촉을 해야 이게 뭐가 생기잖아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올 텐데 일단
지난번에 하신 분들보다 이제 새로운 분이 많아갖고 그 처음부터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은 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동양 철학을 쭉 하다 보니까 학문은 결국은 반복이라는 게 반복이 결국 핵심인데 반복을 하지 않게 되면은 주마간산식밖에 안 돼갖고 정신 속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암기가 될 정도로 돼도 암과 함이 분열되는데 한두 번 들어갖고 시험에 답안지 쓸 정도의 지식 갖고는 행동하고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주역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뭐 진짜 물리학부터 시작했고 엄청나게 뭐 역사도 많고 책을 그거 다 보려면 아마 평생 다 해도 못 볼 거야 아마. 그 중에서 제일 무엇을 꼭 봐야 되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보면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한 번 정도 패션 마크를 가지신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아마 제가 볼 땐 틀림없이 뭐를 찾았을 거라고 봐요. 뭐가 진짜 중요하고 무엇을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나 하면 아마 다 뒤지고 나면 천국에 볼 겁니다. 왜? 우주와 인간, 이제 나까지 포함해서 태초의 시초가 간단 명료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천부경 81자를 딱 보고 나면 이제 그거를 끝이냐? 그 속에 우주 만물이 다 녹아 있는데 어떻게 이거 81자로 다 표현됩니까? 그 강론들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강론이 뭐겠어요? 주역이 주역. 그러면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제가 오늘 얘기하자는 거는 주역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나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바라는 게 뭐예요? 잘됨이잖아요. 잘됨 바라지 않는 사람 있어요? 쟤 잘됐어. 이게 제일 듣기 싶은 말이고. 근데 됨이라는 이 됨이라는 단어는 현재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건? 미래 얘기잖아 미래. 지금 내가 100억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일 10억을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잘 된 게 아니에요. 불행해진 거예요 그 사람은. 잘됨은 미래를 놓고 항상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됨이 되려면 뭘 해야 잘됨이 돼요? 어떻게 해야? 가만히 있으면 잘됨이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잘함이라는 함이 존재가 돼야 됨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함이 없으면서 잘됨을 바라는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지금 강의 중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잘하면 또 무엇을 해야 잘함이 되겠어요? 하는 게 자기가 뭘 잘하고 싶은데 저절로 잘 해줘요? 네, 잘암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잘함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고 왜냐면 암이 너무 많아갖고 도대체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쓰레기장에다가 다 버리고 싶은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암. 이 세 가지가 제 철학 체계의 근본이 이게. 그러니까 암과 함과 됨이 하나로 연결돼 있는 건데 이게 따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공부는 대학원 아니라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저놈은 하는 짓은 영 형편없다. 개새끼만 더 못하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쟤는 아는 건 많은데
하는 거는 전혀 딴판이다. 그 동양에서는 암과 함이 반드시 일치돼야 된다고 뭐를 주장했어요. 전부 지행합의라니까 아는 것과 행은 같아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따로 놀면 우위선자 사기꾼이 돼버려요. 근데 잘 이렇게 해갖고 여기 했다고 다 잘 되냐? 안 그렇다고 얘기해요. 잘 되질 않고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실제. 예를 들면 제가 저는 이제 주역을 갖다가 모든 분야에 활용을 하려고 해서 공장도 제가 만들고 그리고 참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참된 일, 참된 암보다도 참된 삶 중에 참된 일. 미래에 아마 조만간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흙 밟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나타날 거예요 아마. 지금은 아직 덜한데. 근데 여기서 제가 주식도 공부해갖고 주식 투자 강의도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요청을 받아갖고 지난주에도 했는데 거기 보니까 한국경제TV 강사에 거기 이제 방송이니까 이 정도로 안 하고 꽉꽉 찼는데 전부 뭐냐면 주식 투자하다가 집 날리고 돈 날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눈에 뭘 걸쓸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길이 있나 하고. 근데 여기서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한다 해갖고 많이 투자했다고 이게 됩니까? 거기다가 까먹기 잘함이 돼야 잘됨이 되지. 여기서 못함이 되거나 그러면은 됨이 안 되고 오히려 파멸의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무엇이 가장 참된 암이냐, 제대로 된 암이냐가 잘됨의 가장 초석인데도 참된 암에 관한 공부를 등한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인생의 미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부부터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게 주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인생살이가 거의 다 이 암부터 시작한다는 걸 모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잘됨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려버리고 그걸 세 개로 제가 딱 이걸 분류를 했는데 잘되면 다 바라는데 성공 다 바르잖아요. 그 다음에 행복. 성공과 행복이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 대부분이 바라는 게 성공과 행복인데 이것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예요? 네? 건강? 건강. 뭐 이 행복에만 포함되는 걸로 보고 제일 많이 재물 베푼다. 제일 저는 이제 이거를 행복하고 다른 천국을 달리 분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행복은 주관적 행복이에요, 객관적 행복이에요. 주관적이에요. 행복은 반드시 아무리 외부적 조건이 갖춰졌다 해도 주관이 오케이 안 하면 불행한 거예요. 성공은 객관성을 떼어 주관성을 떼요. 성공은 객관적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가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남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뭐가 그게 성공에 한마디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그 사람 참 성공했어라는 말이 되기 전까지는 성공했다는 말을 못 써요. 이거는 객관성을 띈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 너와 내가 같이 인정하는 체계고 행복은 내 스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돈과 이 성공은 우리말로 얘기하는 돈, 금전과 권력, 명예 이거 다 성공, 이거는 다 객관적 성공이 돼야만 성공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고 권력도 획득을 한 다음에 성공했다고 그래요. 명예도 학문과 예술을 통해서 뭐 교수도 되고 저술도 남기고 해야 성공했다고 하지 뭐 저 정도 같은 사람 보고 성공했다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 객관성을 띠기 때문에 이 사회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는데 행복만은 어때요? 거지도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제가 이제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동양 고전에 많이 나오는 사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거의 행복해요. 일단 지족, 스스로 만족을 좋아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최고의 길인 거예요. 이걸로 볼 땐. 근데 성공과 행복이 만약에 두 개를 한꺼번에 얻을 수 없을 때 뭐를 먼저 해야 돼요? 행복을 먼저 해야 된다. 뭐가 먼저라고 봐요? 주관적 성공과 주관적 행복과 객관적 성공이 뭐를 먼저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대답을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보자고요. 그다음에 천국은 뭐냐면 이건 지상 세계의 얘기잖아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관심 빡기거나 아니면 없거나인데 실제로 지금 지구상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후 세계인 천국, 극락왕생 다 바르잖아요. 여기 분들도 아직 멀었기 때문에 뭔데 돌아가시고 하면 주변에서 극락왕생이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도 분명히 우리가 잘됨이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잘됨에 분명히 천국이 있는데 이 과연 그 사람이 요즘 말대로 하느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서 헌금 많이 했을 때 천국이 과연 도래하느냐? 그거는 이제 별개 문제예요. 왜? 그건 이상하네. 천국에 갔다고 돌아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재밌는 말을 했는데 진짜 그 천국이 좋긴 좋은가 보더라. 한번 가면은 돌아온 사람이 없었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안 돌았지. 좋았으면 다시 지상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가고 나서 얘기 때문에 지금 이승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천국 얘기를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이걸 재밌게 표현해요. 그거 이제 다음에 일단 얘기하고 일단 잘됨이 전부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사실 이 범주들은 다 잘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로 엉터리 암이나 헛된 암을 통해서는 절대 이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암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질문이 되잖아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승에서 잘하고 잘 되려면 뭘 아느냐가 중요한데 아는 것에 관한 공부를 자, 1시간이 딱 주어졌는데 쓸데없는 잡지책 보고 앉았거나 재밌는 그림책 보고 가면 세월은 잘 가는데 다 보고 나면 어때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천부경의 한 구절만 딱 보거나 주역에 나오는 놀라운 다음 일치를 딱 보면 어때요? 뿌듯하죠?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은 이제 시험 입시 제도가 없어졌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서울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제 동기 동창 5놈이 이번에 전부 장관이 됐다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서울고 27년대. 근데 그놈들이 1층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저는 2층에서 책을 봤는데 주로 칸트나 헤겔 뭐 이런 철학책을 봤어요. 죽음 문제 해결하려고. 뭐 공부도 같이 했죠 물론. 근데 그놈들은 영어나 수학 이런 쓸데없는 공부만 한 거야. 그게 왜 쓸데없는 공부라고 할 수 없지만 두 개를 나는 균형 겸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부를 그 뭔가 하나 공부하고 가방을 뚫고 그 신문 로기를 나올 때 내가 인생의 최고 행복을 그때부터 느꼈어요. 책을 읽고 이 우주 만물의 이치가 이거구나 하고 기분이 얼마나 하늘이 전부 내게로 오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암에 대한 매력을 그때부터 저는 느껴갖고 40몇 년 동안 참된 암에 관한 공부를 했지 다른 공부는 안 했어요. 쓸데없는 공부를 일단 접어두자. 그래서 동양 철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말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무엇이 먼저 해야 될 일이냐,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이냐, 이거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거 생각 안 하면
쓸데없는 공부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진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하나도 못 얻고 저승에 떠버리겠어. 천국은커녕 물론 뭐 지옥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천국 티켓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게끔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암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 해갖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암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르면 아무것도 세상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암에 관한 체계를 이제 개인을 떠나서 인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인류가 어떻게 해서 암을 추구했느냐 보면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 제일 먼저 암을 추구한 흔적이 일단 동양보다는 서양 거를 봐요. 왜냐면 서양 애들이 더 분석적인데 서양 애들이 제일 먼저 관심 가진 거는 먹고 살 일이 중요하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관심을 뒀잖아요. 물질 속에서 암을 추구한 게 뭐예요 이게? 물질이 뭐냐? 물질이 본질이 뭐냐? 얘들을 어떻게 하면 내 손아귀에서 갖고 노냐? 이거 따졌을 거 아니에요. 그 결국 그 물질에 관한 걸 연구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 안에 이건 과학을 무시해버리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무시하는 그거는 하늘나라의 얘기지 이 지상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양 서양 철학의 초기 단계에 가면 전부 만물의 근원, 우주의 근원 이런 거 따졌잖아요. 그래서 물이니 불이니 뭐 공기니 흙이니 이런 거 따졌던 시대가 거의 500년 가까이 이 인류가 이거를 찾았던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물질의 근본이 뭐냐 이런 거 따졌잖아요. 그러다가 철이 난 거예요 이게. 무엇에 의해서 철이 났냐? 그리스라는 이 유럽 문명이 동양에서 온 이스라엘 그쪽에서 태어난 그 기독교는 그 당시에는 동양, 오리엔트로 들어가요. 동양에서 들어온 기독교 이게 온 게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이게 수입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 죽음을 통해서 이게 전해졌는데 일단 이게 들어와서 야 물질만 추구할 게 아니구나. 이 진짜 예수님이 얘기한 하느님 신에 관한 얘기가 더 본질적이구나 해갖고 이 참한 물질을 참된 암을 찾던 놈들이 전부 어디로 들어갔어요? 신으로 들어간 거예요. 신으로. 그래갖고 신국을 만들어 보면 이 참된 암은 전부 하느님에 관한 지식이고 하느님을 통해서 하야 성공과 행복과 이 저 뭐냐 천국이 다 같이 오는 걸로 봤던 거예요. 그 500년 동안 이 중세가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500년 동안 또 그건 제가 내가 무엇이 참된 암인가를 공부하기 전에 인류가 바로 500년 정도를 주기를 갖고 이렇게 과학을 찾다가 이제 종교 그것도 하느님 물질에서 신의로 전화가 됐어요. 참된 암의 전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1500년경에 이제 또 한 번 대변혁이 일어났잖아요. 왜? 신만을 찾았더니 문제가 더 심각한 게 더 나와요. 뭐냐면 신의 이름으로 못된 짓을 하는 성직자들이 또 나온 거예요, 이게.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면제부라가 아닙니까? 면제부 팔아먹었잖아요. 그래갖고 이 자식들아 어떻게 죄를 짓고 돈만 내면은 하는 이 가만히 백성들이 올 때 이거 속인 거고 그 참된 암이 아닌 거 이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그다음에 더욱더 기가 막힌 거 페스트가 막 창궐해갖고 죽어가는데 기도하고 뭐 하느님 찾으면 페스트가 나서요 그게? 그 과학의 얘기죠 과학 얘기. 그러니까 페스트가 창궐하고 그다음에 십자군 전쟁을 이놈들이 벌였잖아요. 이게 십자군 전쟁이 백성들이 사고 관계 있습니까? 정치적인 거죠. 그래서 이놈들이 정치 플러스 종교를 해갖고 십자군 전쟁 일으켜갖고 이 성직자들이 하느님을 빙자한 나쁜 짓을 해갖고 결국은
신만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얻어갖고 중세가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질 때 첫 번째 깃발을 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무너질 때. 이들 이래서는 안 돼. 정신 차린 놈들하고 성직자 뒤통수를 두드러 치던 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걔들이. 근데 그놈들이 꼼짝없이 당했어요. 이게 주역에 보면 택화협계라는 거기에 이제 그 주역의 64개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어떨 때 혁명을 일으키고 어떤 때는 따르고 이게 다 구별돼 있어요.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누가 혁명을 일으켰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참된 암에 관한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무엇을 진짜 알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얘가 했냐면 뭘 했냐면 일단 말로 표현되거나 글자로 기록된 건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일단 의심해야 된다. 퀘스천 마크. 의심. 의문을 쫓아서 학문을 해야 된다는 건 공자의 말씀이에요. 실은 내가 뭘 알고 싶지도 않은데 여기다 전해봐요. 얼마나 재미없고 지루해요. 이거 세상에 그런 고문도 없어요. 여러분도 다 저도 다 겪어봤어요. 알고 싶지도 않은 그 지식들을 하루 종일 교실에 앉아갖고 듣는 건 이건 인내력 테스트인가. 이게 한마디로 뭐냐. 알고 싶은 퀘스천 마크가 강하게 질러지면 이게 이제 딱 자기 나름대로 답이 이루어지면 무슨 마크가 생겨요? 엑스클로메이션 마크. 느낌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과정이 암이에요, 암.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가 없는 공부는 하질 말아야 돼요, 실은.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이거에 다 시간을 뺐고. 그럼 퀘스천 마크가 느낌표가 된다고 해서 이거를 동양에서는 공자님은 문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 학을 해라. 문학이 원래 동양 철학에서는 문학이었어요. 학문이 문학이었는데 서양 놈들이 이걸 바꿔놨지. 자, 그런데 여기서 다 이제 퀘스천 마크를 붙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데카르트라는 양반이 이 천재 중에 천재가.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이 데카르트가 발견한 거예요. 다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있나? 이것부터 의심을 시작했어요. 이거부터. 내가 갖고 있는 펜이 진짜 있는 건가? 이 인식론 출발이에요. 이게 책상이 진짜 있나? 내가 먹는 밥이 진짜 이게 밥인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의심을 했는데 유일하게 의심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 나타났어요. 신마저도 의심했어요. 데카르트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보자예요. 그동안은 무조건 신이 있다고 믿고 따랐는데 신이 진짜 있나 없나 보자 따져보자.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그 의심이 대상이 아닌 게 없잖아요. 다 의심을 거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만 의심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뭘 의심할 수가 없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는 의심할 수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참된 나무를 들으려고 정답이에요. 그게 근대 철학의 단추를 푸는 거예요. 다 의심할 수 있는데 의심하는 분, 자기 의심하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분이 저를 할 때는 놈이라고 붙일 수가 있어요. 의심하는 놈, 그 놈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놈이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놈이 의심하는 그 분이 노민이 다 자기가 있잖아요. 내가 있음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심하는 주체 이 존재만은 절대로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히 존재하는구나. 다른 것도 신이 있는지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지구가 태양에 지구가 도는지 이건 다 한번 의심할 만한데 그 의심하는 주체인 나만은 의심할 수가 없구나. 이게 근대 철학, 인간의 참전함의 시초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래갖고
나라는 문제를 철학상에 딱 등장시킨 건 서양에서는 1500년 돼서야 내가 바로 참되남의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는 게 나왔는데 동양에서는 이렇게 헤매질 않았어요. 동양에서는 누가 이 참되남을 제일 먼저 읽고 석가모니. 그렇죠. 석가모니도 원래 처음 죽은 거 아니에요. 인도 철학이라는 방대한 철학이 거의 1000년, 2000년, 3000년 흐르는 동안 그런 인도 철학을 공부해오면 석가모니의 8만 대정경도 전부 인도 철학의 물줄기에서 나온 거예요. 따로 둥 떠서 그렇게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주로 그런데 일단 그 중요한 그 부처님 말씀의 핵은 뭐냐면 일체, 유심, 내 마음,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생기고 이 마음을 떠나서 존재할 건 아무것도 없다부터 출발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봐요. 데카르트가 한 얘기하고 부처님이 한 얘기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의문점은 같죠. 근데 뉘앙스부터 틀리고 근본적으로 틀려요 이게. 왜? 부처님 말씀은 처음부터 들어간 거예요. 근거도 없이. 직관이에요, 직관. 그거를 그 철학적으로 직관. 바로 들어간 거 바로 저기 달을 그냥 달이 장막에 구름에 갇혔다가 달을 한 번에 본 거예요. 근데 데카르트가 한 이 의심음이 출발하고 이런 단계는 뭐예요? 달 날아간 거예요. 과학을 기초로 해서 지금 걔들 헤매서 최후의 결론으로 나를 찾았는데 부처님은 나를 한 번에 봤잖아요. 거기서 이제 두 개의 암의 체계가 서로 교류가 돼야 참된 암이 된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동양 철학과 서양 과학은 따로 분리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 나라는 내 힘이 그렇게 중요해갖고 나라는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그냥 2000년, 3000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나를 공부해갖고 성불하고 득도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돼요? 말로만 그쳤지. 서양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1500년대까지 하느님 그렇게 찾았는데 하느님 찾아갖고 천국에 간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암에 관한 암이 처음인데 암은 1차 결론이 떨어져요. 이게 서양 동양 철학적인 접근 방식 무조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방식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갖고 치유의 탑을 쌓아놓는 방식이 이게 과학적 접근 방식이고 그냥 이 산꼭대기를 남산 혹시 요즘 남산 가보신 분 있어요? 네. 그 남산 요즘 어떻게 올라가요? 그 뭐래 그 타고 올라가는 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죠. 근데 요즘 더 발달된 거 모르시는 거야. 전기차가 올라가요. 이건 더 황당해요. 이건 버스 타고듯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남산인지 옆 동네 야산인지 구별이 안 가버려요. 올라가는 과정이 없으면 산은 아닌 거예요. 이건 오히려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진짜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을 절망으로 끌고 만들어 놔요. 이놈들이 진짜 올라가지 말지. 이게 뭐냐? 산은 이 꼭대기에 참된 암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갈 때는 이게 값어치 있어서 아까도 했듯이 함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여기 암이 됨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함이 없어져 버려요. 지행합일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과학을 이제 찾는다. 참된 암을 찾는다. 이거는 실험과 관찰을 통한 학문의 바른 길이에요. 지금도 인류가 결국 실험과 관찰을 하는 과학이 한국에서도 천부경이 세계의 종주국인 한국에서도 일단 대학이나 학교에서는 과학 공부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여기서부터 이걸로 방 뛴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떠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는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야 됩니다. 그런 과학이 만능으로 이제 올인
올인이 뭔지 알죠? 모조리 다 과학. 과학 아니면 다 쓸데없어. 이게 또 이 세계를 또 멸망으로 할지도 모르지. 이게 그래 과학이 과학 했더니 여기에 딱 한계를 드러난 게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두 개의 부분에 가면은 과학은 노타치가 돼버려요. 참된 암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지금도 봐요. 인문과학이라고 하잖아요. 모자란 놈들이. 무슨 인문학이 과학이 됩니까? 사회과학. 사회가 어떻게 과학이 돼요? 자연과학은 맞죠. 얼마나 과학 맞는 거면 사이언스를 갖다가 인문과학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인문학이 이게 과학 만능이 저지르는 모자라는 학자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과학이 딱 어디 가면은 한계 딱 부딪혀갖고 나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과학이 어디에 가면 한계 딱 부딪혀. 미래 얘기 딱 하면은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미래 얘기하면 그건 사이비야 임마 하고 그걸 과학이라고 하고 앉았어? 라고 손가락질해요. 이 멍청한 놈들이. 제가 그 자연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은 이런 일이 없죠. 미래 얘기에 딱 들어가서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되니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해갖고 제대로 학술회를 마친 사람을 못 봤어요. 전부 얘들은 현상에 관한 얘기만 해줘요. 그래갖고 그 현상이 어떻다 이것만 얘기해주는 세상이 되니까 미래 얘기에 대해서 완전히 스탑이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동양이나 서양이나 과학 만능이 저지른 첫 번째 폐예요. 미래 얘기를 못해요. 두 번째 어디 가면 딱 멈추냐. 이거는 이제 미래로 관한 얘기에서 딱 차가 멈췄고 또 하나는 과학은 어디로 가면 멈춰요. 어디 가면 멈춰요. 여러분 잘 대답하시죠. 여러분도 아주 눈이 초롱초롱하신데 어디 가면 멈추겠어요. 과학 해갖고 과학이면 다들 종교 종교도 이제 더 되는데 어디 가면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는 한번 비슷한 얘기인데 네. 결국은 정신 세계를 갖다가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과학은 노코멘트예요. 그 서울대 철학과 가면은 서양 철학에 마음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마음 이론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전부 유물론 얘기예요. 정신이라는 게 물질의 결과물인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를 떠날 수가 없어요. 과학은 항상 뇌에 그 데카르트도 쳐다가 이건 아니다 했는데 데카르트가 인간 이 사람 나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데카르트가 뇌를 장 가운데를 조준해갖고 송과샘까지 찾았어요. 송과샘. 지금도 정신의학에서 송과샘이 이거 대단한 거다. 여기서 정신이 모든 게 집단이 돼 있나 해서 하여간 정중앙이에요. 이 송과샘 속에서도 나를 찾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별짓을 다 했다는 게 이제 나 한국 소설에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와요. 읽어보시면 찾았겠어요? 찾았다면 그건 사기꾼이지. 부처님도 그걸 못 찾아갖고 8만 대정경에다가 이 변중 얘기만 하다 말았는데. 그러면 저기 데카르트가 송과샘을 찾았다는 거는요 의학적으로 이게 해부를 해봤다는 그렇죠. 얘기입니까? 해부했죠. 그 사람은 자연 그 원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은 과학적이면서 철학을 했지 네. 바로 철학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동양에서 위대한 성인 분자들은 대개 과학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을 봅시다. 제갈량이 이분과 지혜에 통달됐다고 나오죠. 그래서 저 별은 나의 별 예측도 했어요. 그 사람 지리에도 통달됐죠. 그러면서 주역에 통달해갖고 이제 전제 이겼는데 하여간 참된 암은 과학의 세계로만 돼갖고는 안 된다. 정신 세계와 들어가는 세계와 미래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정신 세계와 미래 세계를 얘기해주는 학문 체계가 뭐예요? 그게 이게 바로 철학인데 철학. 여기서부터 이제 중대한 이 시대의 과학과 철학이 정립될 필요가 있어요. 철학은 지금 서양에서는 철학은 껍데기만 남았어요. 다 주었어요. 정신과 원래는 철학이 모든 학문을 통폐합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정치학 주고 사회학 주고 물리학 주고 다 나눠줬어요. 철학 원래 다 철학의 분과였는데 그러고 나서 유일하게 하나 남은 거가 뭐냐? 바로 정신세계학. 그다음에 미래 얘기는 완전히 스탑됐어요. 미래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중대한 문제가 생겨버려요.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이 과학입니까? 아니면 미래와 정신입니까? 미래와 정신이 더 내 삶을 더 값지게 만들어주는데 이것만 하다가 이거를 다 망각돼 갖고 제가 오늘 또 농장에 아주 세상에 저렇게 이쁜 미녀가 있을 수 있나 한 분이 저한테 간면 아주 팔자 그거 전 돈을 안 받아요. 이 신문을 공부해갖고 이제 그 예측을 한마디로 명리학 책 한 20여 권 지금도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이 아니구나 이 엉터리구나 이거 그러다가 최후의 과학적인 미래였죠. 천문을 공부하고 좀 되네. 그래갖고 명리학에다가 이제 나중에 나오지금 천문학을 결합을 딱 하니까 이 진짜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팔자가 나오고 이 과학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미래의 비용치기이 가능한다는 게 주역의 핵심들인데 지금도 내년에 내가 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성할지 망할지 모르고 무작정 들어가면 망할 확률이 더 커요? 성공할 확률이 더 커요? 망할 확률이 더 커요. 그거를 제어해 주려면 미래학이 있어야 되는데 미래학이 좀 전면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철학은 과학이 딱 한계에 도달할 때 생기는 거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서로 막 뒤죽박죽 됐잖아요. 지금 2013년 이 시대 제가 주장하자는 건 이건 제가 많이 주장하는 과학으로 최대한 가고 거기서 한계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철학적인 정신을 추구하고 미래 얘기를 하자. 그런데 이 철학적으로 정신과 미래 얘기를 해도 딱 어느 부분에 가면은 이제 노코멘트 해야 될 순간이 와요. 언제 이제 여기서 또 이 더 큰 세계를 얘기를 못 하겠어요. 종교. 근데 어떤 종교겠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철학적인 문제로 종교를 대답을 못하고 종교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한번 뻥끗 터시더라 한번. 사고 문제 좀 주고. 사후 문제. 네. 사후 문제. 또 더 중요한 사후, 네? 영혼 문제. 이런 문제들이 철학적으로 해결을 하는 문제들이 하나씩 닥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칸트가 이걸 지적했어요.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걸 숙제를 내준 거예요. 이 고등학교 우리 선생님. 근데 지금 우리 동생을 만나면 그 선생 또라이가 아니고 진짜 선생이었어. 그래요. 순수이성 비판이 이만잖아 이거. 근데 그때 그거 끌고 다니면 야 진짜 대단한 학자같이 보였어요. 뭐 영어 수학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래서 그걸 읽어라. 여름방학 숙제를 내줬는데 나는 이제 이거 웬 떡이야. 이거 내가 이거 잘해서 한번 히트 쳐. 순수한 비판을 가만 해내. 아이고 그 내가 지금 생각해도 거기에 보낸 시간을 딴 공부해서 내가 훨씬 나을 뻔했다. 공부할 게 아닌데 결론은 그 사람이 그 단계적으로 접근한 방식은 옳았다. 아니고 전부 부정. 이건 아니고 짝대기 치는 거예요. 참된 암에 관한 접근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제가 공감을 했어요. 근데 칸트가 제일 마지막에 순수이성 비판의 결론에다가 뭐라고 했냐? 신 문제를 뭐라고 했냐면 신에 관한 모든 얘기는 네 자로 된 말로 딱 압축시켜 버렸어요. 신이니 영혼이니 사후 문제 이런 거는 뭐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틀림없다 해갖고 철학계에서도 아직까지도 이 말을 부인을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신이니 영혼이니 신이 있느니 없느니 사후에 천국이 있느니 없느니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 칸트가 순수 비판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다 이거 많이 들었죠 이거. 이율배반. 두 개가 이래도 옳다고 해도 되고 저래도 옳다도 되고 알쏭달쏭 긴가민가다. 증명할 소리가 없는 거야 이건. 신이 있는지 없는지 와야 보여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없다고 해도 다 얘기가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이 신을 얘기할 수 있냐? 이율배반이다. 이런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과학이나 참된 철학을 공부하자. 미래 얘기를 하고 해자 하고 났더니 순서등비판에다 신이니 영혼이 이런 거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세계한테는 완전히 사형선고한 거예요. 칸트가. 그런데도 그때는 이미 근대에 들어가. 칸트가 만약에 100년 전에 태어나서 아마 화형당하기도 더블로 화형당했을 거야 아마. 근본 종교를 완전히 분해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는 비판에 그렇게 딱 펴놓고 보니까 죄책감에 빠진 거야. 뭐가 없어져 버려요. 신을 다 없애버렸더니 뭐가 세상에 뭐가 사라져 버려요. 윤리 도덕이 동시에 사라져 버려요. 윤리라는 것이 신을 근거로 신은 바로 윤리를 보장해주는 존재였던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그래서 주섬주섬 안 되겠다. 순서는 비판 안 된다 해갖고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지은 거예요. 순서는 비판에다가. 그 실천이성 비판 책도 이제 2만원 건데 이제 옛날 고등학교 때 하도 그거 읽느라고 고생해서 실천이성 비판은 압축본으로만 봤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느님이 없으면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게 요청. 신이 없다면 신이 있어야 될 이유가 인간의 윤리 도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신이 받아들여야 되겠다. 해갖고 실천이 뭐예요? 사람이 서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윤리 도덕을 만들기 위해서 신이 필요하다 해서 실천이성 비판에다가 그래도 나는 신이 없다고는 안 했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모든 참되남에 흘러서 칸트로 집약이 되고 다시 이제 이게 다 분열되기 시작했는데 칸트가 이렇게 난도질을 한 거는 데카르트가 이미 신에 관한 신을 함부로 했다가 죽은 사람이 좀 많습니까? 브루노라고는 그 사람이 화형당하면서 그래도 나는 지구가 도는 이런 소리는 뭐에 죽음보다 나 그게 주역으로 오면 제일 바보가 하는데 그 목숨 내놓고 그런 짓 하는 거를 제일 바보가 하는데 왜? 목숨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엊그저께도 한 명 서울 역 앞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열사가 했다. 이게 나는 그래서 난 다른 건 몰라도 순국은 모르겠어요. 내가 순국은 모르겠는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어디에 마냥 오대양 옛날에 그 사건 났잖아요. 오대양 교수가 100여 명 다락방에다 몰려놓고 같이 몰살하고 짐존스라고 하는 놈은 남미에다가 남녀 한 3,000명 다 몰아놓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기서 죽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하고 죽었더니 모르겠어요. 걔들 천국에 갔는지 없는지 모르는 시체만 질병에 당했는데 이게 참된 암에 대한 실패예요 이게. 그러면 무엇이 참된 암이 되냐 해갖고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은 결국 과학적인 지식을 전부 기반을 해서 정신과 이 미래 얘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도저히 안 되는 문제인 이 신인이 부채부터는 종교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과학과 철학을 딱 생략하고 바로 종교로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극이 되는데 과학과 철학을 봐요. 과학을 딱 무시하고 들어간 종교를 뭐라 그래요? 그런 종교를. 더 좋은 말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미신이다 그거. 자기도 미신을 하면서 자기가 믿는 거는 참된 종교고 기독교는 참된 종교고 불교는 참된 종교고
저거 저 뭐 우리 동양에서 막 뭐 여기다가 물 떠다 놓고 뭐 하나님 저 자리저기 주세요 칠성님 다 이건 미신이래. 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예요. 과학을 떠난 종교는 미신이 될 거래요. 그다음에 종교 철학을 떠난 종교는 뭐가 될 거래요? 철학적인 생각, 정신적인 사유와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한 생각 없이 바로 종교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줌마 부대들. 요즘 교회 가면은 과학 철학 공부 시켜요? 하나님만 믿으면 무조건 하늘나라로 간다.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지리라.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모르는 사람은 그거 믿을 수밖에 없지. 더군다나 목사님 얘기인데.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요즘에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옛날에 혹시 교회 다니는 분 있으세요? 다행히 뭐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한 것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 카톨릭이 면제부 팔다가 무너진 걸 아는데 지금 똑같은 것이 또 면제부가 아니고 은혜부. 은혜와 축복. 이게 또 무서워요 이게. 맞아요. 전부 헌금하고 연결돼 있어요.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조영기 목사 요즘에 막 신문에 나오고 그냥 방송에 연일 나오는데 지금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추락한다는 얘기가 주역에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무시무시한 참말을 겪으리라. 이게 이제 주역에만 나와요. 다른 책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성경책이 얼마나 훌륭한 책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 먹는 놈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왜 어떻게 이용해 먹느냐? 불교도 부처님 말씀은 순수하게 정말 학문이에요 이거는. 근데 부처님 말씀을 뭐가 주로 이용해요? 어떤 놈들이? 팔자비들이 권력을 잡고 이거를 계속 유지시키려면 종교 힘이 대단히 좋거든. 그 얘들을 응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얘들이 응용을 한 덕분에 종교는 그래도 퍼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서양에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없지 않았으면 그렇게 서양에서 커졌겠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 엎을 때 믿는 사람들은 엑기스만 받아야 되는데 종교성을 거기다 가민 걸 배워갖고 이게 다 사기야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동양에도 똑같은 역사의 흔적이 똑같이 있었어요. 서양 애들보다 더 많이. 그게 어느 시대예요? 은나라가 지금도 이 은나라의 그 달기, 은나라의 중앙은 많이 얘기 나와요. 달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얘가 이 은나라가 결국 뭐였어요? 1000년 동안 신국이었어요. 신국. 전부 천명 하느님만 갖고 따진 놈들이 이 은나라가. 그러니까 왕이 그때 이제 황제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건 다 하나님이 뜻인 거야. 사람을 죽여놓고도 지가 실수해놓고도 다 하나님 거기다 맞춰버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새끼 정말 맞는 거야 하고 이제 싹이 터갖고 세상을 없는데 그 없는 역할을 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은나라의 천년 신국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주나라의 누구? 주나라의 무왕. 그 무왕이 바로 뭘 시작했어요? 바로 주역을 시작한 거예요. 신국을 깨뜨린 거. 그러면 주역이 왜 제가 주역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 천부경을 주역하고 연결시켜야 되느냐? 주역은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최근에 노벨상 받은 사람들은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역에서 내가 배웠다. 그게 벌써 보아 알죠? BOSR. 보아가 누구예요? 원자설. 물리학과도 공부해. 보아 아는 사람 괜찮은데 보아가 원자설을 했는데 이 사람도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고 여기 양성자가 있고 이 밖에 전자들이 빙빙빙 돈다. 이게 지금 원자설인데 이거 따지고 보니까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주역이 음양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라이프니츠와 같은 그 세계적인 수학자, 미분 적분 만드는 사람. 주역의 그 64궤도를 딱 놓고 이거는 하늘이 준 선물이다. 이거는 인간이 만들었다고 볼 수가 없다까지 했어요. 라이프니츠가.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잖아요. 야, 이게 동양 애들 이거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이거 혈계 64개 딱 보더니 이건 대단한 거야. 동양 애들이 정신 세계는 동양이야. 라이프니츠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서양 철학놈들이 놀랍게도 동양 철학의 주역이나 도덕경 이런 걸 본 놈들이 전부 그 시대를 가로잡는 철학자가 됐어요. 거의 공통적으로. 그 예를 들면 그걸 사람들이 그 흐름을 모르는데 저도 이제 막연하게만 했지만 그 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서양 철학의 실존주의라는 이 실존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도 실존주의가 뭐야 도대체 이 실자 뭔가가 실존이 뭐야? 혹시 아세요 실존주의? 실존주의가 뭐예요? 실제 동양. 이렇게 정도 알기 실존주의 이그지스텐셜리즘이라고는 실존주의가 서양 철학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이라는. 근데 그렇게 그런 실존이 아니고 서양 철학이 지금 서양 철학은 지금 실존주의예요. 근데 실존주의가 뭐냐? 제가 아주 쉽게 이거 실존주의가 뭔가를 알려면 원래 철학책 한 서너 권 보고 이것저것 뒤져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 과정 다 나 이게 철학도 이거 문제 많어.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야 이 자식들. 왜 그러냐? 학문도 일종의 산업이 됐어요. 지식산업이라고 그래요. 이게 너무 쉬워버리면 대학 4년 동안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알맹이는 뻔한 건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천부경하고 주역만 공부하고 나머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직업만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실존주의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학문인데 이 실존주의가 왜 실존주의인가를 제가 이제 오늘 해볼게요. 지금 아까 나라는 문제를 딱 퀘스천 마크를 잡았잖아요. 이제 참된암에 관한 이 철학은 참된암, 진지. 나를 딱 잡았는데 내가 놀라운 특징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뭐냐면 나라고는 분명히 있는데 대상어가 되질 않아요. 내가.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 눈을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더욱더 좋은 건 이게 이제 실존주의를 이해하시면 오늘 그 철학과 졸업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걸 아신 거예요, 실은. 나라는 존재가 딱 있는데 바깥에 있는 것들을 다 너라고 받아들이잖아요, 너라고. 근데 원래 요 몸과 이 함께 있는 것이 분명히 나였는데 몸마저도 너라고 부르면 몸이 어떻게 돼요? 너가 되죠. 내가 단위로 줄어들잖아요. 몸 말고 내가 나와 너 할 때 나와 몸이 되잖아요. 내 몸이 바로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선 다시 나를 몸을 빼놓고선 이 현상하기 시작인데 이 논법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참나를 찾는 달마대사가 주장한 이 방법보다 훨씬 더 훌륭한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서양 과학, 서양 철학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 동양 철학 전공하면서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뭐 중론이니 뭐 반야신경이니 이런 거 그냥 이거는 결론만 쫙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이르는 단계는 얘들이 더 체계적이에요. 얘들이 이루는 방법을 제가 실존주의가 뭐냐 현상 모든 것은 현상 아니냐 해서 현상학인데 그러면 아까도 했듯이 현상으로 바라보는 주체는 분명히 현상인 수가 없잖아요. 의심하는 주체는. 그래서 몸을 일단 제1차적으로 걷어냈어요.
몸은 일단 내가 아니야. 그거는. 왜 그러냐? 처음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바퀴벌레보다는 그 작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정도였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큰 거는 전부 밥 먹어갖고 이게 밥덩어리, 이게 밥덩어리. 100년 저도 뭐 60 안 됐으니까 55년 전만 들어가면 이거 밥덩어리예요, 밥덩어리. 근데 이 존재가 이만큼 큰 건 전부 이 중심이 잡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을 다 빼고 나서 실존주의 철학가인 훗달 이게 이제 시초인데, 야 그러면 몸 빼고 나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딨어?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나라고 부르는 자가 어딨어? 라고 하면은 나를 욕심이라고 나와갖고 뭘 먹고 싶은 내라고 했을 때 이 욕심이 참된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 2차적으로 들어가요. 정신으로 들어갔는데 뭘 먹고 싶어라고 하는 욕심, 이 욕심을 대상화시키잖아요. 내가 이 욕심은 안 돼라고 지시하는 자가 그 안에 있잖아요. 이게 무시한 거예요. 이게 현상학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참된 나는 외계의 사물을 대상화하는 순간 그 나는 그 대상하고 분리돼갖고 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본질적으로 하는 실존주의자들이 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나는 대상화가 되지 않는 엄청 무시무시한 존재다. 그래갖고 나를 하나씩 벗겨나가갖고 최후에까지 가서 양파껍질 벗기듯이 나의 참된 나를 찾아서, 아까는 송가서는 이 머릿속에서 찾은 거고, 이성이니 양심이니 사람이 각종 불러주는 게 있잖아요. 욕심, 뭐 양심 이런 것들을 이거 아니야 불러놓고 제거하고 불러놓고 제거하고 나니까 아무리 들어가도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나는 항상 중심으로만 있지 대상화가 되지 않는다. 이게 현상학이에요. 그럼 진짜로 존재하는 존재는 나 말고 바깥 세상이 진짜 존재냐, 아니면 이 나만 진짜 존재냐, 이거 생각해 볼 문제 아니냐. 이게 실존주의예요. 그래서 최고지 실존주의. 자기 마음속에.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데, 나를 찾아서 아무리 찾아도 안 찾아지는데 내가 없으면 우주도 도로먹게 버려요. 진짜 왜 이게 진짜인지, 이게 바깥인지 찾다가 무엇이, 자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 속에 진짜 대상화되지 않는 내가 실제로 존재론에서 요게 진짜인지, 요 바깥에가 지금 이건 헛갱인지, 이 실자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인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겠어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뭐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 해갖고 시간을 또 읊어갖고 나를 찾아서 했더니, 나는 절대로 대상화되지 않는다 해갖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나에 관한, 제가 이제 이것도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 네 가지 가장 중요한 나의 기본 특성 네 가지를 제가 밝혀놨어요. 근데 이 네 가지를 요약하고 나서 이 불교의 8만 대정경에 나오는 법화경, 천태경에 나오는 이것들을 합쳐봤더니 결국 일치돼요. 근데 뭐가 차이 나냐? 얘들은 단계적으로 해석한 거고 얘들은 직관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결론은 맞는데 과정이 없는 결론은 함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즉 과학과 서양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철학적으로 직관으로 때리는 방식이 합쳐졌을 때 참된암이다. 이게 이제 제 결론이고, 이 참된암을 그래도 나름대로 질서 있게 이 만든 책이 주역과 천부경이에요. 왜 그러냐? 천부경에서 나오는 일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출발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위대한 경전이, 이게 어느 책이 일부터 들어갑니까? 이게
일은 단순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1, 2, 3, 4가 아니라 이 일은 주역으로 얘기한다면은 주역은 왜 주역이 다른 책보다도 기가 막힌 참진함의 책이냐? 현상계의 본질을 일로부터 출발했다는 게 틀린 거예요, 이게. 어느 동양의 뭐 불교이나 뭐가 수많은 경전이 있지만 우주의 본바탕은 하나다. 하나일 수밖에 없죠. 만약에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더 지금 요란해질 거 아닙니까? 우주는 정말로 한 개, 하나로 된 시스템이 이게. 근데 그 하나를 1이라는 숫자로 표현한 것은 천부경이고, 이거를 다 주역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태극이라고 그래요. 태극.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건데, 1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이죠. 태극은 1의 어떠한 특징을 얘기한 걸로 봐야 돼요. 왜 천부경은 처음 앞에다가 신인이 이런 뭐 이상한 말을 안 쓰고 일로 썼냐? 이게 이 참 오늘 이제 제가 그래서 참되남은 일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일이 과연 무엇이냐? 이제 여기부터 이제 또 요란해지 달라지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앞으로 제가 여기서 이 하게 되면은 일이 두 개로 갈라지는데 음양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러고선 지금 천태만상 64가지가 더 나눠지면 384까지 나눠지는데 이것이 전부 괴로 짝대기로 표현됩니다. 이 짝대기로 표현되는 게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짝대기를 표시 안 하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현상을 다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짝대기로 표현할 때는 건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도 하고 본계에 불교가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특징은 이슬람교가 들어오기도 하고 서로 무엇은 같은데 무엇은 다르다 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이 이게. 그러면 우주 만물은 모든 만물들은 반드시 공통점이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차이점이 존재하잖아요.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하나로의 접근이라면 차이점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다양성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가 악수하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건 뭐를 찾는 거예요? 공통점 하나를 찾는 거예요. 너와 나는 틀려. 어디까지 틀리냐면 간과 담도 간담도 너와 나는 틀려 해갖고 싸우면 이게 뭐가 돼요? 암이잖아요. 암. 나만 있어. 나뿐이야. 그래갖고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나뿐. 이 개별적인 개별 개화들이 나뿐이 아니고 이 하나의 연결된 고리 속에 연결돼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참되남의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한배 달에 이 하나됨 우리 원장님이 하나됨을 아는 것이 최고인데 이게 말로만 해갖고 되냐고 얘기요. 하나됨이 얼마나 이게 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학년 걸린지 아세요? 여기 2013년 오늘 14년 14년 됐네. 벌써 1월 7일이죠 오늘. 7일 지금 몇 시야? 8시 7시 50분에 살아계신 이분 여기까지. 근데 놀라운 건 여기서 이 최초의 존재자로부터 여기까지 몇 학년 걸렸어요? 몰라요. 네? 정확하게 지금 과학자들 계산에 의하면 137억 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존재, 즉 나라는 존재가 이 신비로운 존재인데 실존주의 철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나에 관한 걸 불교 철학 이상으로 더 공감 가게 수양법도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걔들은 동양 철학의 이 전체를 공부하지 않고 이것만 파고 앉았으니까 이것도 별볼이 없어져요. 두 개가 결합될 때 엄청난 엑스타시가 생기는데
주역이 그 원리를 가장 좋게 얘기해요. 저기 이 우주에는 분리돼 있다가 합쳐질 순간에 무엇인가 새로운 게 플러스가 알파가 생기는데 그 알파가 세상을 바꾸고 행복하게 만들고 더 큰 걸로 만드는 시초예요, 그게. 근데 뭐가 결합해야 알파가 나오냐? 두 개가 서로 결합할 때 나와요.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혼자 가서 산다 하면 그게 되겠어요? 혼자 가면 아마 지옥도 그런 적 아마 한 달이나 살까? 근데 어떤 여자와 같이 간다. 문제가 어때요? 살만할 거예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얘기 같아요. 자식이 나오다. 자식이 없으면 일단 그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자가 가든 혼자가 가든 남녀가 같이 간다면 무인도 갈만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치가 남자와 여자가 첫날 밤을 맞이할 때 얼마나 짜릿해요. 다 뭐 결혼하셨죠? 이거 첫날 밤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 합니까? 그때 첫날 밤만 그래요? 남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 얼마나 거기에 황홀 엑스타시가 있으면 영혼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어떤 혼이 들어가는지 내가 공부를 아직 안 해봤는데 일단 근데 영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그 보셨습니까? 모르죠. 그 세계는 다른 영역의 얘기입니다. 일단은 음향이 과학될 때 엄청난 슈퍼파워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 천문 공부를 5년 동안 뭐 맨날 별을 관측하고 지금도 왜 제가 약초를 재배한다고 주역 농장이라고 하는데 한 400평 되는 땅에다가 온갖 약초를 심어놓고 64가지 종류의 나무를 심어서 지금 암 발생률이 39%까지 갔어요. 그럼 내가 곧 걸린다는 얘기고 내 이웃이 바로 걸린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걸리겠어요? 잘못 처먹어서 그래요. 고기, 인스턴트, 입에만 좋은 거. 풀 먹어봐요. 뱃속이 얼마나 시원해져. 아프리카 토인들은 암이 없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암이 많지 않았어요. 이게 전부 먹는 거 잘못된 한국에서 나오는 걸로 봐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 우주의 최초의 존재자로부터 지금까지 쫙 흘러나와 있는 아빠, 엄마, 여기 다 아버지,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 예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 예수님도 어머니는 계세요. 아, 어머니 그렇지. 한없이 올라가면 누구하고 연결돼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분하고 연결 안 되면 지금 있겠어요? 누구하고 연결돼요? 최초의 남녀일 거야 아마. 이게 12만 6천 년 전의 얘기라고 소강절이 얘기했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 많이 12만 년 전이야. 근데 12만 년 전에 요 두 분을 이 인류의 조상인데 아담과 이브라고 이제 하는 건 종교적 얘기고 이거를 생물학적 이브라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저는 공부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학적인 책을 더 많이 봐요. 철학적 분야로 봐요. 과학을 먼저 하고 철학으로 들어가야 돼요. 천문을 공부하지 않고 사주팔자 보는 놈들 다 엉터리예요. 왜? 천문을 기초로 해서 간지가 나온 거예요. 올해 가보년이 왜 야 청말이 왜 자고하냐 올해가 청말띠래. 왜 청말띠냐? 뭐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틀린데? 얘기할 분이 있어요? 천문을 보면 이게 이유가 나와. 그 천문을 공부 않고 이것만 얘기하면 황당한 얘기가 돼버리고. 그래서 나를 기초로 해서 한없이 조상을 올라가면 생물학적 이부인 이분으로 생물학적 이부에서 나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장대한 흐름. 그리고 이분은 이 두 분의 인류의 최초의 조상은 최초의 우주의 태극 또는 일로부터 무엇인가 하사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나라는 이제 나에 관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모든 남의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그 근거를 이 중심을 딱 주로 잡아놓고 바깥 세상은 전부 뭐가 돼요? 덱이 되거나 덱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덱은 내가 이렇게 중심이 딱 잡혀졌는데 최초의 태국으로부터 나까지 오는 나라는 본질이 생명력이 여기서부터 나왔는데 태국으로부터 계속 돌면서 바뀌고 있는 바깥 세상이 있잖아요. 이 바깥 세상이 바로 뭐예요? 뭐가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을 기초로 해갖고 빙글빙글 돌잖아. 1월. 그래갖고 1월이 빙글빙글 돌면서 다른 천체 들어오고 10월을 이루면서 바깥 세상을 오늘 이 순간까지 삼라만상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분리돼갖고 지금 이 과학자들이 이 태극을 블랙홀 또는 아흑 에너지 뭐 온갖 기호를 다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 과학자들이 지금 하나 밝혀놓은 게 다 이것과 이것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라는 존재가 쓰지 않으면 바깥 세상에 어떻게 돼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 내가 없는데 내 자식은 있을 것 같은가? 있는 것 같은 거야. 자식은. 내가 없어도 살아있잖아요. 다. 내가 여기서 지금 죽는다고 여러분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깥 세상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부인하느냐. 이게 이제 바로 유물론과 유심론 갈등의 시초예요. 내가 없으면 분명히 세상은 사라지는데 내가 없어도 저 사람은 있거든. 거기서 유물론과 유심론이 갈라지는데 이제 이 태극에 관한 이 천부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천부경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그게 얼마나 심은 주역 공부하고 현대 과학책을 어느 정도 뒤져버리고 나야 야 이 천부경에 이게 이 지금도 일시무시를 갖다가 일시무로 끊을지 일시로 끊을지 일시무시일로 연결시킬 것 같고도 지금 학살이 둥글어잖아요. 철학과 과학 지식을 모르면 방점부터 안 나와요 이게. 그러면 현대의 모든 과학과 철학을 다 공부하면 천부경이 이제 살아서 한 얼씩 한자에 우주의 이치가 다 들어가고 다 펼쳐. 5, 6, 7, 8, 9가 왜 9, 9, 만왕 만내가 뭐고 본심, 본태양 이게 다 살아 움직이는데 이거 이 잡다한 과학과 철학의 지식이 없으면 이거는 한 귀절의 노래 가사예요. 그래서 이를 딱 찾았을 때 일은 바로 주고 바깥 세상은 전부 뭐예요? 객인데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여기 세상이죠. 한시도 원전이 만물의 어디를 찾아봐도 가만히 있는 존재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전부 빙글빙글 그 나미의 노래 있잖아요. 빙글빙글해요. 빙글빙글. 그래서 나만은 빙글빙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육체가 아니에요 절대.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나라는 건 무엇인가 신비한 게 있는데 그래서 주역은 주나라 주의 주역 이건 좀 제약설이에요. 이건 이 주역이 아니라 저는 이 주자가 주인도인 주와 바깥 세상의 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주역은 주나라의 주역인데 이걸 빼고 오히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나와 바깥. 그래서 우주는 두 개가 맞물려 있는 세계예요. 근데 만약에 주만 강제 버리면 어떻게 돼? 유심론이 돼갖고 달마대사 되는 거죠. 근데 달마대사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동쪽으로 와갖고 그렇게 많이 전파했는데 그 많은 득도원자가 나타나서 절이나 져놓고 결국은 영혼을 구제한다고 했지만 못 구했어요.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많진 않아요. 말만 쑥거리는 사람이 많지. 왜? 부처님 말씀 또는 달마가 주장한 것이 진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고 그거 알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지금 2013년 내일 더 나은 성공과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존재예요.
뭐가? 내가 내일 만약에 오늘 안 죽고 내일 살면 내일 딱 눈 뜨자마자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내가 더 확대된 존재일 수도 있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과 행복을 천국을 하는 미래로 나가야 된다면은 과거로 지향해서 달바대사가 동쪽으로 까닭에는 반밖에 안 되지 전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줌마들이 그 길거리에서 생선 팔고 이런 사람들은 그 닮아가자서 못합니까? 아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내 자식들을 또 하나의 우주를 만들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고 그러니까 아줌마 부대나 달마나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두 개를 균형 겸정할 때 최고의 성공과 행복이 오겠다. 이게 이제 바로 주역의 사상이고 천부경 사상인데 한 가지만 치우쳐버리면 하나를 너무 큰 걸 잃어버려요. 간단히 얘기하면 물질 만능해갖고 모든 것을 돈 했더니 돈 하는 놈들이 행복했으면 난 참 이건 진짜 돈이 맞아 할 텐데 지금도 돈 하는 놈들이 가정이 파악이 돼갖고 소송짓을 하질 않나 지들끼리 싸움 죽이지를 했나 있는 놈들이 더 지랄하잖아요. 그 돈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지금도 저 뉴스에 뭐냐 이 마스크 쓰고 휠체어에 나오는 놈들이 다 재벌급이고 이건 평생 벌고 남는 놈들이 오히려 더 나오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생선 가게 뭐 하나 팔고 가족에 가고 애들하고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게 더 많은데 어떻게 돈 오겠어요. 그건 뭐냐 물질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신 세계만 전부도 아니에요. 배고파갖고 병들면 세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주와 역이 다 그게 반반씩 차지하는 게 우주의 현실이에요. 이게 이 주와 역을 반반씩 영역만 차지해 놓고 살면은 인생이 좀 달라져요. 왜? 나만 찾는 세계를 해서는 안 된다 해갖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너를 위해서 주변 환경만 하는 세상이 아니다 해서 정신수양을 하는 거예요. 정신수양을 하면 본래의 하나됨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고 미래로 가기는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하자는 이제 시간이 뭐 너무 다 얘기할 수 없고 이거를 적어도 제가 한 40여 년을 이 찾아서 헤맸는데 결국 주를 제일 먼저 찾는 게 오늘은 이제 바로 역에 관한 역의 형용사인 주와 역에 관한 얘기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만약에 이제 시간을 만약에 갖게 되면 태극 얘기를 할 거예요. 태극 갖고 얘기해서 2시간 갖고도 모자라요. 그게 쉽게 이해가 되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로 들어오는데 이미 부처님이나 노자도 다 이거 못하고 공자도 이걸 못 깨달아갖고 헤매고 완전한데 어떻게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됩니까? 어? 천국에 나오는 일자가 이게 모든 거에 다인데 이게 한마디로 표현되면 지금 철학책에 이렇게 많을 필요 없죠. 그래서 태극 얘기를 하고 이제 64괴를 들어가야 미래의 성공이 보여요. 왜? 내가 사회적으로 볼 때는 네가 주거나 내가 주거나 똑같은 거예요. 총량이 같아요. 네가 망하고 네가 하거나 사회적으로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본인한테는 이왕이면 내가 살고 네가 죽어야지. 경쟁. 이 경쟁이 없어져 버리면 세상은 또 스톱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주역이 왜 진리냐면 주역은 경쟁일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을 괴로 표현해줘 버려요. 왜? 갈등 구조인 경쟁이 생겨야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이기려는 마음 속에 사회의 발전, 미래가 진화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자가 되고 네가 패배자가 되는 것은 자연으로 볼 때는 누가 되든 관계없는데 본인한테는 내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면 미래 예측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미래 예측을 하는 방법은 지금 천부경에는 절대 안 나와 있고 주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역의 그 64개가 기룡화복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 사람이 살 때 기룡화복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결혼을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결혼해갖고 파멸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 철학적인 지식을 근간으로 해갖고 천문이나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합쳐갖고 배를 얘기해주고 배를 그래갖고 64개를 하루에 2개씩만 딱딱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한 8개월 정도 걸려요. 제가 공부한 게 40년이 넘었는데 저는 주로 독서와 사색의 방법을 실험 관찰을까지 겹쳐갖고 그럼 이제 저만큼 제 얘기를 한 8개월 정도 들으면 이제 주역과 이 천부경에 관한 공부를 거의 한 벌로 봐야 돼. 그러면은 작은 제갈량 정도는 될 수가 있어요. 미래를 어느 정도 혹세무민하지 않고 볼 수 있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참된 성공과 행복을 원하도 알게 되고 내를 알으니까.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막 살면 참된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갈팡질팡 뭐 갈짓자 걷다가 죽을 때 가서야 이게 도대체 무언가 모르겠다. 그러고 나면 이제 부처님 말에 의하면 다시 세상에 뭘로 올지 모르지만 와야 된다. 깨치면 뭐 더 그건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하여간 제가 오늘 대충 해서 이제 이 주와 역 그리고 우주의 그 우주와 인간의 참된 암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결론을 종합하면 과학과 철학과 종교가 하나로 융합된 체계여만이 실천에 도움되고 잘됨으로 가지 이게 분리되면은 아까 미신, 맹신, 광신이라는 말이 다 하나가 빠진 절름발이에 관한 얘기예요. 종교도 철학도 과학이 빠져버리면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해버리잖아요. 근데 과학만 얘기하면 정신 얘기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버리니까 그럼 뭐라고 뭘 어쩌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딱 융합되어 있는 게 주역의 괴사예요. 괴가 천도와 지도와 인도를 융합시킨 체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역을 공부해야 되는데 주역이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왜? 한 괴가 우주 만물의 자연과학으로 얘기한다면 물리학 책 한 권 집약한 거예요 이게 한 괴 이 효가. 그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작자는 우주 만물의 이치를 한 권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상징적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은 상징 갖고 됩니까? 그 주석서를 보여야 되는데 그 주석사가 수만 권이 돼요 지금. 그런데 왕필이니 주잔 이런 정약은 이런 대가들이 한 주석서를 봐야 주역의 그 괴가 이해가 돼요. 핵과 혁인이 혁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하는 놈들이 거의 다 망해서 좀 벌게 해주려고 강좌를 했는데 오늘은 뭐 여기 주식 얘기하고 관계없고 일단 참된 암을 위해서는 천부경과 주역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로 오늘 마무리 짓고 우리 원장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저는 이 약초만두로 해갖고 사실 지금 그래서 손이 농부의 손이에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이러고 그걸로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동안은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이 일을 해고 먹고 살아야 돼 이거. 그거 안 하려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이 참된 암을 공부하는 이 노력을 해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참된 암을 공부해야 늙지 않고 노이세. 네가 학문을 안 하면 빨리 늙고 빨리 세멸해진다. 죽고 나서 갖고 갈 수 있는 체계가 참된 암체계밖에 없다고 한 건 부처님 말씀이고 이승에서 살았을 때 네가 참된 암에 관한 노력을 딱 끝이는 순간부터 너는 노이세. 이게 참 핵심적인 말이에요. 빨리 늙어지고 빨리 병들어 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머리 하얘갖고 진리를 찾는 분은 이제 미래 세계도 열리지만 천국도
그 참되남이 아니면 허담 갖고는 허당에 빠져버리니까. 오늘 이 정도로 끝이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예. 괜찮겠습니까? 예. 시간이 없는데 네. 저는 제 얘기를 좀 간단하면 전 여기서 주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 배달 여기 저기에서 합의증도 받았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주요 공부도 관심이 없는데 지난 여름에 석 달을 거쳐가지고 네. 여기 한때 갖다 가신 윤도건 그 선생한테 네. 그분은 중국 분이시기 때문에 한국 분보다도 한문 해석이 아주 월등하신 분이었어요. 네. 갖다 가셨는데 대단하신 분이 또 갔는데 그분이 주역 해석을 하는 거를 실용적인 주역을 한다고 해서 3개월에 걸쳐서 여기서 수석 졸업을 해서 우리 박정학교 원장님한테 자격증 과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말씀하신 것 중에 주역을 공부했는데 여기 와서 천부경을 좀 읽어보니까 천부경이야말로 주역을 갖다가 앞서는 그 글이었다는 얘기를 계속해가지고 여기 나름대로의 그 천부경 강의를 계속 하셨어요. 제가 그게 3개월에 걸쳐서 천부경을 귀하게 들었는데 그분 얘기 나중에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부경은 정말 어려운데 나름대로 아마추어로 난 경제학 박사를 한 사람입니다. 경제학을 이 얘기한 대로 사회과학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도 경제 철학, 무슨 정치 철학, 법 철학이 나와가지고 철학을 많이 와서 공부하고 그래서 경제학 박사 보고 경제를 가르친 건 아니고 변호사처럼 경제를 실천해서 제가 30년을 아시아 개발은행 칩 에코노미스트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다 지나간 얘기고 실제로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거를 비디오로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디오로 들으려고. 그러나 비디오로 이렇게 현대 철학적으로 이 구성을 해서 주역과 천문학과 아름과 이런 철학을 갖다 꾀를 뚫어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야 주역을 공부한다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당이나 무슨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에 저기 지리산에 계룡산에 갔는데 천부경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깃발 꽂아놓은 사람들이 거기 뻘건 거 해놓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천부경에 대한 이해, 천부경에 대한 선생님의 지금 그 강의 그것만 들은 게 아니라 비디오로 또 여기 하나 준비해 가지고 이 천부경 가지고 또 이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도 비디오를 봤어요. 숫자로 풀어내는데 선생님도 기쁘지만 그 사람 정말 기뻐요. 그래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진찰도 하고 진료도 해주고 그 의학을 해가지고 지금 이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제가 비디오로 봤어요. 여기 오지 않고 이제 인터넷에 띄우고 저기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그거 봤는데 그분도 엄청나게 깊은 소위 애플리케이션이죠. 천부경의 활용에 대한 지식으로 똑같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 또 비디오로 또 봤는데 독일에서 오신 천문 물리학자가 세계적인 학자가 이 천부경을 가지고 천문학을 또 해설을 하더라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고 세 분을 갖다가 비디오로 봤는데 전부 다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느낀 거가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었어요. 천부경 해설에 뭐냐? 지금 그런 이념적, 이론적 이성으로 다 보는 건데 제가 등단 시인이에요. 내 자랑은 아닌 게 아니에요. 천부경의 얘기가 당시에 그런 말 나온 거를 그런 이념적, 이론적, 철학적 해석보다는 이걸 감성적으로, 문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공부하다가 한 달을 거쳐서 천부경 해설의 실용적, 문학적 접근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뭐가 모자라냐면 선생님
이 문제를 이슈하는 몇천 년,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었느냐, 감성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천리 무슨 뭐 주문 같은 뭐 무당소리 같은 얘기를 반드시 그 사람들의 인식론 자체가 그렇게 뚜렷한 인식이 아니었다면 많은 감정적인, 내가 얘기하는 시적인 그런 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저거를 해석하는 사람이 그런 무당 같은 소리, 철학가의 같은 얘기로 흐르는 거, 천문학도 마찬가지고 저기 대체의학 본 사람들도 내가 보기엔 무당 소리밖에 안 들려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13회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지금 강좌를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쓴 얘기는 난 아마추어로 용서하지 않는데 비디오 4번 보고 이 글을 내가 꼭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밤을 거쳐서 뭐 숫자도 해가지고 많은 경제학적인 사회 경제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시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문장이 과연 그 사람들이 최치환이나 원이나 이런 사람은 해석을 했을 때에 그 당시에 그 한문이나 이런 거가 그 표의 문자가 아니라 느낌으로 많이 번역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가를 나 나름대로 해석을 했죠. 글로 지금 말씀장을 써서 냈는데 여기 한 카드가 있어서 내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나같이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떤가를 멘트를 받고 싶은데 저는 솔직히 그 얘기 좀 하고 할게요. 예. 제가 솔직히 느끼는데 저도 그 그림을 그리고 예술을 해요. 기타도 치고 하는데 그거는 엄청난 후련리 끝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참된 마음이 되고 나면 그 못자가 춤추는 못자 아닙니까? 그 단계로 가버려요. 일치가 돼버려요. 내가 없어지고 자연과 하나의 경지. 그게 예술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건 이 참된 암의 지식을 먼저 하고 나서 예술로 흐른다고 봐요. 저는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지금 이게 만년 뭐 보통 그렇게 전에 얘기를 하세요. 그저 현태 때 이 어원이 그 당시에 제 예술 그 학술론에 보면은 사람들의 인지 수준이 지금 어른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나 리코그니션의 그 지식 수준이 없는데 그 당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가리키고 뭐 통치술로 난 그렇게 봐요. 그렇게 나온 글을 지금 암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하는 건 좋아요. 그걸 이용해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인지됐던 이 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 수준, 숫자에 대한 개념도 제가 많이 썼는데 많다 적다만 알지 7, 9개, 10개가 있었다는 거를 그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그 애들이 얘기해서도 난 없다고 보고 지금 무라는 것은 난 영원하다는 거로 표현을 했어요. 이건 영원한 거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끝이 없이 일치 무시 일부 첫 줄은 영원하도다. 이게 영원히 흐르는 이런 사실을 인지를 했었지 시작이 있고 하나가 있었다고 그러면 나는 그런 글자의 의미가 없고요. 그게 표의 문자가 아니고 표음문자로 나온 거를 한문으로 누가 써서 나온 거로 내가 인식을 해가지고 첫 줄은 지금 얘기하는 아멘이 뭐니 철학적인 그런 거 떠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동굴에서 말이죠. 불도 없이 빛도 없이 살던 사람에게 인지를 했던 메시지가 여기서 지나치게 부풀려가지고 뭐 철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좋다 이거 나 그거 반대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 의심나는 거는 저게 6천년서부터 10,000년 전에 구석기 시대 때 나왔던 거리 구전으로 됐다 하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얘기하는 나오는 수에 대한 컨셉트 그리고 수에 대한 통치수에 대한 7, 8, 9거정 나오는데 그 당시 사람들 9개까지 실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없었어요. 갖다 놓으면 많고 적고 있고 없고는 알았어요.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참 차원 높으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그 한 배달에서 그 아니 한 배달이 다 대충은 저기 수석 저기 장학생이 수석 졸업생이지. 그래서 아, 내 정말 얘기하고 저는-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논쟁을 피우고 싶지 않건 난 그 분야의 아마추어인데 세 분, 네 분의 전문가를 얘기 듣고 아 나도 뭐를 하나 써봐야 되겠다. 아이, 그- 충동에서 나온 거라고요. 지금 이 제가 얘기하는 거 우리에 쌓아지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야 말 없이 그 정으로 통하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는. 정으로 봐야죠. 정우가 더 정이 사람이 이보다는 정이 더 큰 거예요. 그게 감흥적이고 그래서 문자 해석 자체도 현대적인 거로 노력을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포에틱 그러네. 시의 문장 문학적인 면에서도 가급적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던가를 쫓아 들어가 가지고 아주 좋으신 말씀이에요. 생각을 해봤는데 최초원이라는 분이 이걸 뭐 써서 문자화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불과 몇백 년 전일밖에 안 돼요. 만년 전, 6,000년 전에 제가 그 따져보니까 미안합니다만은 동굴에서 틀림없이 살았을 거예요. 포도라고 그게 이제 동굴이지. 뭐. 불도 없었어요. 불도 없고 빛도 없고 나가서 저기 짐승 잡아먹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하는 것 중에 얘기하는데 먹고 사는 거 이외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일어나면 나가서 잡아서 먹고 끓여 먹고 조금 남으면은 그 적이라는 게 나오는데 놔뒀다가 좀 먹고 나중에 조금 인지가 되니까 나눠지기 시작하고 나무고 그리고 정이 생기고 이제 커뮤니티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나온 문자를 가지고 너무 과대 확대 해석하는 거는 그건 난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죄송합니다 박 회장님 제가 드렸던 그 카피 한 장 여기 한 카피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선생님한테 네, 그거 좀 빌려주세요. 내가 왜 이거 하느냐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하고 근데 관심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접근한 거가 아마추어가 맞느냐 제가 좀 더 배우고 싶은. 더 배우면 배우기도 좋고 그래서 이거 인터넷에서 넣어서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아는 사람들 여기 이게 우리 선생님. 나중에 내가 한번 드릴게요. 예. 이 제가 여기 임원연을 틀려서 글씨인데 아주 흉제 폈는데 가버려는 임원연을 썼다 우리 선생한테 이건 고쳐서 드리는데 제가 여기에 그 실용적 문학적 접근이라고 했는데 판멘트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여간 오늘 이제 아이고 갖고 오셔서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별거 없는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아주 재밌게 그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참 그거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저희 구역 모임을 첫 번째 목요일로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바꿔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첫 번째를 하면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다안 된다 그러면 제가 빠질 수도 없고요. 아니면 네 번째 전화번호 보니까 네 번째 목요일은 다 계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나왔었죠. 네, 그거는 이제 오늘 아까 그 방금 못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하고 오늘은 하여튼 요걸로 강의를 마치고 앞으로 이제 강의 문제는 조금 더 우리 강사님하고 또 우리 여기 하는 사람들 조금 여기 좀 인원을 해가지고 하기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참 아주 깊이 있게 방금 들었는데 또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우리 윤화진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포함하고 또 이제 우리 최재충 선생님이 제자를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만나 보니까 또 상당히 그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포함하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 천부경을 하면서 크게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이제 주역하고 천부경하고 관계, 음양오행하고 관계 문제 때문에 사실 고민했는데요. 지금 컴퓨터가 지금 이제 이준법 컴퓨터를 삼진법 컴퓨터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최재 선생님이 하셨고 그걸 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도 거의 좀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면은 또 우리
우리 저 임교환 선생님의 그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한 단계 더 높아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사이에 얼마 동안 저하고 조금 의논을 좀 더 해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상으로 마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의학 뭐 그걸로 또 오셨던 분, 그러니까요. 그분도 재밌고 또 천문 뭐 공식 박사가 뭐 대한민국 세계적인 천문학자가 와서 그것도 또 재미있고 그런데 그래서 나는 오버하는 건 너무 많고. 혹시 저 오늘 그 기록을 안 하신 분이 있으면은 연락처를요 좀 기록을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좀 연락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면 이름을 모르는데 정말입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이번